지금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직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이다.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당신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당신이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묻는다. 불과 며칠 전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크린 위의 숫자는 녹색으로 빛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하게도 환호성 대신 소음의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친다. 지금 당장 탈출하라. 붕괴가 임박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이 사운드 트랙을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최악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이 틀려서가 아니라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좌가 파괴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석할 이 이야기는 수십 년간 미국 시장을 관통해온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전문 트레이더와 단지 자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두가 행복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인가?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대중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공포가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축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경고음이 울린다. 아직 팔지 마라. 시장이 안전해서가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다. 시장은 신고가에서 단숨에 50% 폭락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한 붕괴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은 먼저 피를 흘린다. 먼저 균열을 보인다. 먼저 7%에서 8% 정도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면 그 초기 하락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잠시 물러나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패닉 문화에 젖어 있는 대중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멸을 예고하는 헤드라인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시장에서 너무 일찍 행동하는 것은 틀린 것과 다름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장의 성격을 정의하는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베테랑 연구자들에게 올해의 시장이 어떤 느낌일지 묻는다면 그들은 강세장이라고도 약세장이라고도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단어는 바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붕괴가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변동성, 기이한 순환, 갑작스러운 에어포켓, 그리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빠른 반등을 예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섣불리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상받는 그런 종류의 해가 될 것이라는 예고다. 사람들은 흔히 시장을 예측 가능한 직선으로 생각하고 싶어한다.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내린다는 단순한 도식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비정상적인 해에는 더욱 그렇다. 지표는 엇갈리고 뉴스는 모순되며 가격은 논리를 비웃듯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직감이나 감정은 가장 위험한 나침반이 된다. 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을 목격하게 된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가 지나면 지수는 반짝 상승하고 소셜미디어는 자신감으로 폭발한다. 사람들은 5일간의 상승이 12개월의 호황을 보증하는 증거라도 되는 양 행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냉철한 기관의 모델들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소음 속에서 신호를 걸러낸다. 실제로 변동성의 거동을 기반으로 한 일부 모델들은 이미 지난 12월 중순에 단기적인 경고 신호를 보냈다. 세부 사항은 기술적이지만 요점은 단순했다. 변동성이 드문 방식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신호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이었다. 심지어 명확한 손절매 기준을 가지고 전술적인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라는 의미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과정에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거나 내 직감이 말한다는 식의 모호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신호가 있다. 여기 청산 레벨이 있다. 만약 조건이 무효화되면 나간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시청자와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매도 신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것이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완벽한 오해다. 기관이 경계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을 위한 장기 모델은 시장의 모든 작은 파동을 잡아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주 승리하려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나는 주요 저점 근처에서 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요 약세장의 파국적인 구간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기관은 1%의 등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럴 자원과 인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려 한다면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멸하게 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구축된 규칙 기반 모델의 통계를 살펴보면 단순한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훨씬 높은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백테스트는 마법이 아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과도하게 최적화하여 과거의 그래프를 예쁘게 포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론의 견고함, 즉 로버스트니스를 따져봐야 한다. 왜 모델이 특정 시점에서 시작되는가? 왜 하필 1950년대인가? 그 이전의 지수는 폭이 너무 좁았고 시장 전체를 대표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구성 종목은 적었고 위원회의 업데이트는 느렸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바스켓으로서의 지수가 형성된 시점부터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자주 거래를 실행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빈도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 매일도 아니고 매주도 아니다. 평균적으로 1년 3개월에 한 번 정도의 왕복 거래가 발생할 뿐이다. 이것은 당신이 알림에 중독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뉴스에 눈을 고정할 필요도 없고 지루함을 느껴서 포지션을 뒤집을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무거운 짐은 모델이 지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할 필요를 없애는 시스템의 핵심적인 이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추악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한다. 거의 아무도 시장을 일관되게 예측하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분석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때때로 맞추고 자주 틀린다. 그러나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평범한 화요일이나 전형적인 등락이 아니라 시장의 행동이 질적으로 변하는 진짜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건들에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동성 지수가 며칠 연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빈도를 세어보자. 이틀 연속은 흔하다. 3일도 여전히 흔하다. 하지만 9일 연속이라면 그것은 드문 일이다. 그것은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다. 그리고 이상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군중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모델은 모든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확률 분포가 바뀌는 소수의 순간들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드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만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꿀 만한 거대한 시장의 바닥 또한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00번의 거대한 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는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느리지만 여전히 강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지금쯤 생각하고 있을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별 주식을 골라야 하는가? 섹터를 회전시켜야 하는가? 옵션을 거래해야 하는가? 대답은 거의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의 위험함이다. 개인 투자자라면 모델보다 더 똑똑하게 행동하려 하지 마라. 광범위한 지수를 사용하라. 모델이 진입 신호를 보내면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에 완전히 투자하라.
모델이 청산 신호를 보내면 단기 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물러나라. 이진법이다. 켜거나 끄거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무 단순하다. 시장은 복잡하다. 맞다. 시장은 복잡하다. 사람은 감정적이다. 시스템은 지저분하다. 하지만 규칙이 올바른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단순함은 약점이 아니다. 이 모델은 강세장의 대부분을 포착하면서 동시에 주요 약세장의 영혼을 파괴하는 깊은 하락 구간을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닥 근처에서 매도하게 만드는 그 끔찍한 구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포트폴리오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다. 변동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정직한 고백 위에 지어졌다. 고점보다 저점을 더 잘 모델링할 수 있다는 인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고점을 정확히 맞췄다고 자랑하다가 틀렸을 때는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직설적이다. 완벽한 정점을 맞추는 척하는 대신 리스크 규칙을 사용한다. 만약 시장이 매수 구간 이후 마지막 유의미한 고점에서 대략 7%에서 8% 정도 하락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모델이 옆으로 비켜서서 다음에 진정한 매수 클러스터를 기다리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반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이익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다. 그들은 작은 하락은 버티면서 정작 큰 하락이 닥쳤을 때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 수십 년간의 초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또한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강한 상승장에서 모델은 시장과 비슷해 보인다. 대부분 투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상된 바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모델은 일찍 빠져나와 바닥 근처에서 재진입함으로써 손해의 최악을 피한다. 이것이 복리의 전체 수학이다. 매년 이길 필요는 없다. 당신을 파산시키는 해를 피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해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어떤 해에는 한두 번 있었다. 이것은 금융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광고를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광고를 판다. 긴박함은 광고를 판다. 하지만 불을 쌓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것은 당신의 입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손이 덜 가는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조정하는 더 적극적인 전략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누군가의 비밀 공식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이 있게 엔진 내부를 들여다보자. 이 프로세스는 방대한 지표 라이브러리로 구축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 모델은 그중 일부만 필요로 한다. 기관들은 모든 게이지가 달린 조종석을 갖지만 개인들은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는데 필요한 3개의 다이얼만 있으면 된다. 핵심 신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는다. 공포에 질린 참여가 고조되었음을 의미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량의 구간. 단순히 가볍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압박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수개월 내 최저치. 하락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을 압도하거나 갑작스러운 상승 거래량의 폭발이 항복과 반전을 알리는 극단적인 시장의 폭. 그리고 통계적으로 드문 모멘텀의 급증. 예를 들어 시장의 한 부문이 단연간의 최저치를 기록한 직후 단기 고점을 만드는 현상 같은 것들이다. 마지막 문장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다행이다. 그래야 한다. 그것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인 무언가를 포착하기 때문에 강력하다. 진정한 씻김굿이 끝난 후 첫 번째 격렬한 반전은 종종 더 큰 추세의 시작이 된다. 역사적으로 이런 드문 반전 급등 패턴이 주요 저점 근처에서 나타났고 다음에 중대한 조정이 오기 전까지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신호가 10년짜리 강세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넓은 하락 추세 내에서 강력한 랠리를 만들어내고 모델은 나중에 다시 옆으로 비켜섰다. 그래도 괜찮다. 목표는 예언이 아니다. 목표는 확률이다. 또 하나 강조해야 할 점은 모델은 첫 번째 신호에 행동한다는 것이다. 기관은 확인을 기다리고 층을 쌓고
해지하고 조정할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에게 시스템은 기계적이어야 한다. 첫 번째, 매수 클러스터가 진입 상태를 촉발하면 시스템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투자자는 머무른다. 판단은 없다. 하지만 뉴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트위터에서 봤는데요. 이런 핑계는 없다. 오직 규칙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내러티브에 대해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붕괴가 올 것이라면 왜 지금 팔지 않는가? 그 대답은 역시나 무뚝뚝한 논리로 귀결된다. 깊은 붕괴는 신고가에서 시작되어 즉시 50%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무너진다. 먼저 7%나 8% 움직인다. 만약 당신이 탈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초기 움직임을 견딜 수 있다면 너무 일찍 파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너무 일찍 파는 것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다. 놓칠 필요가 없었던 상승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승분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은퇴 수확을 바꿔버릴 수 있다. 이것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타격과 같다.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르지 마라. 치기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일단 휘둘렀다면 공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며 서 있지 마라. 확률과 규칙을 믿어라. 그러나 확률과 규칙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복잡성을 숭배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략들이 전문가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개인들에게 마케팅되는 과정에서 대중은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복잡한 차트를 해석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들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따라잡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의 세계를 관통하는 두 개의 차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자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 방식의 차이다. 첫 번째 차선은 기관, 펀드, 전문 트레이딩 데스크를 위한 곳이다. 이곳의 참여자들은 블룸버그 터미널 앞에 앉아 모든 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그들은 섹터를 자유자재로 회전시키고 공매도를 통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며 파생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해지한다. 그들에게는 속도가 생명이며 정보의 우위가 무기다. 하지만 두 번째 차선은 전혀 다른 생태계다. 이곳은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하루 중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개인들을 위한 곳이다. 이들에게는 17개의 보조지표가 켜진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복잡함은 독이 된다. 개인 투자자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기관의 게임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경운기를 타고 포뮬러 1 트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결과는 필연적인 사고뿐이다. 이 두 세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행기 조종석을 상상해보자. 기관 투자자의 모델은 수백 개의 계기판과 스위치, 경고등이 번쩍이는 최첨단 전투기의 콕핏과 같다. 고도, 풍속, 연료압, 적의 위치를 모두 체크해야 한다. 그들은 그 복잡함을 다룰 훈련이 되어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기의 조종석이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공중에 떠있게 만드는 세 개의 핵심 다이얼 뿐이다. 혹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호등이다.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춘다. 이것이 전부다. 월스트리트의 터미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신호등을 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본질만 남겼다는 뜻이다. 개인을 위한 모델은 의도적으로 간소화되었다. 기관용 서비스는 섹터별 가이던스, 더 빈번한 신호, 더 깊은 깊이와 도구들을 제공하지만 개인용 제품은 이진법적이다. 복잡한 해지 전략 대신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방패를 사용한다. 시장이 위험해지면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물러나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은 적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규율의 문제다.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다가 실수로 자산을 날리는 것보다 단순한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서 살아남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바로 신뢰의 문제와 연결된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만약 당신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공포에 질려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탐욕에 눈이 멀어 신호를 덮어버리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어떤 시스템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시스템을 깨뜨리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언제나 투자자 자신이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함정에 쉽게 빠진다. 그들은 자신이 시장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다. 모델이 매도를 외칠 때 그들은 하지만 뉴스는 호재인데 이번 실적 발표는 긍정적인데 라며 자신의 분석을 덧붙이려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모델은 당신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델은 이미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패턴을 통해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똑똑한 척하는 것이 계좌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 단순한 신호등 시스템의 핵심은 초록불일 때, 즉 IN 상태일 때 광범위한 인덱스 펀드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빨간불, 즉 OU2 상태가 되면 즉시 현금으로 피신한다. 중간은 없다. 노란불 앞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바로 삶의 질이다. 주식시장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휴가 중에도 핸드폰을 쳐다보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알림이 울리면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고 살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수동적 투자와 능동적 방어의 결합이다.